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10도고요. 한낮 기온 22도까지 올라가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또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범도민회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고요. 또 최근 원주시의 아파트 전세 매매 거래량과 가격의 상승률 등 전반적인 부동산 현황, 좀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4월 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지속되며 강원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단순 감기로 생각해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첫 번째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착수합니다. 이어서 오후엔 제1차 자치경찰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선출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운영되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7월에 전면 시행됩니다. 강원도의 지난해 순유입 인구가 5,400여 명으로 최종 산출됐습니다. 어제 강원도가 발표했던 강원도 인구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인구는 154만 2,840명으로 순유입 인구는 5,457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3.3배가 증가한 수치였고 도내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범도민회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범도민회의체 앞으로 일정 계획 살펴보고요. 또 평화특별자치도 과연 어떠한 그 개념인지 오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범도민회의체 김천수 공동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천수입니다. 예. 이 범도민협의체가 지난주에 발족한 겁니까? 예, 지난 26일 정식으로 출범한 범도민회의체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공식 발족했고, 현재 위원장들은 이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데, 부위원장단도 이제 뽑아야 되고요. 그런 그 나머지 분들 지금 기구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4월 6일 날 그 최윤 공동위원장과 우리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돼서 그때 이제 같이 논의해서 조직을 완성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조직 구성이 계속 진행 중인데 예. 먼저 그 범도민회의체 이게 어떠한 기구인지 그 취지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범도민회의체는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위원들의 핵심인 민간주도기구입니다. 네. 강원도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상대적 열세고 개발 제한이 많아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은 강원도의 시장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즉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네. 시전선 70%가 강원도에 속해 있으니 한국전쟁 시전 후 70년간 강원도가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한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국가개정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에 눈길 준 정부는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가 최초로 논의된 것이 2008년으로 이미 15년이나 되었고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이 이해입니다. 네.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공약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한 적은 있으나 네. 당선 후 후속 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지정하는 강원도민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인데 차원에서 이번에 범도민 회의체를 구성하여 불을 붙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범도민 회의체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추진을 위해서 이제 결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예. 이 부분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사실 또 일반 도민들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고요. 또 그 예, 필요성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 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도민회의체는 도내 각계 각층 인사 3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필요성은 강원도는 여타 지역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예, 대도시가 부재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네, 지역 경쟁력이 취약하고 또한 최근 들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강력 통합, 우리가 이른바 메가시티 담론이나 특례시 법제에서도 강원도가 타 지역에 비했을 때 볼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되어 있고 지방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불리한 제반 여건을 극복할 새로운 선정 동력으로 향후 강원도의 인생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네. 자, 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평화특별자치도의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네. 그러면은 좀 약간 너무 거대 담론이고요. 좀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평화특별자치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생활의 변화, 긍정적인 효과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효과를 언급하기에는 내 시기상조지만 네, 대충 다음과 같은 효과를 아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허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보고천에 따르면 설치 후 10년 동안 지방보통교부세가 증가되고 네, 지방교육 재정교부세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고 지역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남북협력기금 예수금이나 강원랜드 간 납부하는 관광균형기금을 활용하거나 인통선 출입세를 신설하여 발전기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기금은 군사시설이나 주민 정지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할 것 같은 안보 불안이나 남북 대치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화제도로 재탄생하여 기업 유치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인구 밀집 증대를 도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부처의 결정이나 승인 없이 도지사가 결정할 사업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에게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교류 승인권이나 남북 접촉 승인권 같은 남북 교류 협력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여 새로운 시장과 기회 보장, 금강산 관광을 필두로 관광, 교육, 농수, 축산, 의료, 바이오 등 인적, 물적 자원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다섯 번째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한반도 평화안정과 남북 상생 공유,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경제 발전, 환경 보존 등 다방면으로 자신의 발전에는 법 정비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좀 많은 부분들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이제 핵심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좀 일종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뭐 남북 관계 좀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 뒤로 후퇴된 상태이고요. 또 예, 북미 예, 관계 또 북핵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는 좀 쉽지 않은 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 지금, 한숨부터 나오시는군요. 예. 아, 우선, 우선 뭐, 우선, 허영 국회의원께서 대표에 발의할 그 네. 특별 법안이 차질 없이 가을 정기국회 상정되고 네. 통과되도록 청와대와 정부 부처,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평화를 특별자치도 지정의 절실함을 꾸준히 알리고 네.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마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노력의 또 중심에 범도민 회의체가 앞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뭐 가출범을 하고 또 이제 기구 구성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자체적인 그 회의체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에, 뭐 물론 우리가 변함은 우리 목표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네. 그러나 이 목표를 성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타 광역 단체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한편으로 정치적인 이해와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그리고 부처 간의 시책과 중복 문제도 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나 국회 임기 내에 우리가 입법화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네. 성사되지 않아도 최대한 유지해서 차기 정부가 국회에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네. 따라서 강원도민들의 노력이 배가 돼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원도민 모두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가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강원도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국제적인 정세가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국내로 따져볼 때도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간의 또 정치권의 이 시각차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또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부터 좀 많은 또 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범도민 회의체 김천수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요,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에 이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강원도 전세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데 특히 원주시 부동산에 좀 갭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좀 이 현상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원주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년 전보다 8.7%, 1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서울 지역의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요. 네, 투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추진된 이후 강원도에 관심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원주시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인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 지난해 12월 원주시 내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359건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8.7%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1년간 같은 기간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인 3%보다 2배 이상 큰 인상폭인데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보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외부 투자자들의 거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경순 원주 지회장에게 듣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공시지가 1억 아파트는 아직도 투자자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라든가 기업도시, 혁신도시에는 그런 아파트를 찾는 투자자는 빠졌어요. 거래는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원주 사람들도 막 거래는 했어요. 매수자들이 이 지금 높은 금액에 매수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원주가 발전을 한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올랐던 금액이면 우리 원주 시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급변하게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네, 하지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었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과도하다라는 또 인식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제 약간은 가라앉았다. 하지만은 1억 원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특히 좀 오래된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투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게 결국 그 매매와 전세 또 갭 투자를 또 활용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갭 투자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 가격에 대비한 전세 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전국의 전세가율이 70%대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세가율 역시 81%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사이의 가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 전세 대신 매매를 택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까지 가능하고 또 2주택자도 취득세가 1에서 3%에 그쳐 대출을 받아 자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세가율 상승이 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매매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원주와 춘천은 최근 3개월간 갭 투자 증가 지역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갭 투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1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 부동산 중개인에게 듣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전세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거의. 지금 전세라는 게 말이 존재하지 실제는 전세라는 자체가 없어요. 거의 다 월세예요. 지금 구형 아파트가 지금 일부 좀 기현상이 벌어지는 게 서울 경기권에서 지금 10년 이상 된 구형 아파트 작은 규모를 사람들이 거의 막 매입하더라고 보니까 이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한 1년 전만 해도 원주 같은 경우는 경매가 나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률이 보통 3차, 빠르면 2차였걸랑요. 근데 지금 1차에 다 먹어치워. 원주는 또 춘천하고 틀린 게 춘천은 조금 고립돼 있었잖아요. 근데 원주는 기존적으로 도로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면 충분히 들어갈걸랑요. 전철이 들어오면서 이제 추정 소요 시간이 이제 40분 잡잖아요. 이렇게 위성도시지.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그 인식이 많이 지금 지배적이죠. 네, 원주 지역의 주택 매매 변동폭이 커지면서요. 실수요자들의 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국 외지 투자자들의 유입이 중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커진 겁니다만은 이 강원도 거래량 지난해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관심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강원도에 관심이 쏠리면서 전세가율 상승과 또 이에 따른 갭 투자 증가에 깡통 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깡통 전세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갭 투자를 통해 주택을 매매했더라도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값을 웃도는 전세값을 주고 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세가율 주택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리포터와 함께 리포터 현장 또 함께했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방송이었죠? 아, 네, 맞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자, 개편을 맞아서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또 내용 또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부의 김수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강원도 내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채널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일 강원도 내 문화예술 콘텐츠를 모은 온라인 통합 채널 강원문화TV가 개설됐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의 기존 유튜브 채널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요. 이날 티저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열린 채널은 도내 문화예술기관의 영상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즉 평창대관령 음악제, 강원국제예술제, 강원영상위원회, 강원도립예술단, 강원도립극단,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등 여러 기관들이 채널 운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작품의 정보성 콘텐츠부터 문화예술로 보다 쉽게 향하는 흥미성 콘텐츠까지 다양한 영상을 예고해 벌써부터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강원문화재단 꾸준히 그동안에 영상 콘텐츠를 선보여 왔었는데 이번에 또 채널을 꾸리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네, 지난해 12월부터 유튜브 TF팀을 꾸려서 직원들이 기획, 촬영, 편집을 비롯해 출연까지 했던 재단은 다양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강원의 사계, 겨울 랜선 합주는 1,200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고 지난해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채널 중계 프로그램은 총 노출수 19만 건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에 대한 도내 여러 문화예술기관들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통합 콘텐츠, 통합 채널이 만들어진 만큼 좀 시너지 효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5월 날씨 같다는 또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한낮의 기온이 20도도 넘고요, 며칠째. 이 만물의 생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전시가 또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요? 네, 화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길동갑 화백이 지난 1일부터 원주 아미쿠스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특별한 타이틀 없이 길화백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이유를 담아 나름의 역할을 부여한 길화백이 소소한 일상 속에 숨겨진 행복을 화포기에 그려내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15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야기가 담겨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길동갑 화백은 100호에 달하는 대작을 비롯해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위압감이 느껴질 법도 하지만 작은 꾸러미가 서서히 풀어지듯 여러 장면이 흘러가 안락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공간으로 파고든 전시가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은미 씨가 원주역 앞 원주축협 하나로 맡은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마련한 전시인데요. 지난해 연 전시에 이어 9개월 만에 내보이는 전시라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은미 작가의 전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봄의 전령사를 타이틀로 한 이번 전시는 5월 1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꽃놀이도 편히 갈 수 없는 요즘이죠. 이에 맞춰 창문 너머 꽃을 보는 테마를 선보입니다. 특히 주 소재로 삼은 매화는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게 은은한 향을 품은 꽃인데요. 꽁꽁 얼었던 겨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스한 봄이 녹이듯 너른 자연을 배경 삼아 창밖 너머로 전해지는 꽃매움이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원주 문화예술계의 큰 또 화두 이슈 중 하나죠. 원주 아카데미 국장의 보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 국장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가 나왔네요. 네,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승현 감독이 최근 남아있는 순간들을 제작했는데요. 지난달 27일에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아카데미 트릴로지 영상경회에서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곽진석, 허진아 배우가 출연한 이번 영화는 오래된 단관극장의 마지막 날을 담아냈는데요. 제작하게 된 계기가 더욱 특별합니다. 아카데미 트릴로지 상영회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들에게 아카데미 구하기 두 번째 행동, 아카데미 3650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기 위한 각계의 힘이 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아카데미 구하기에 동참할 시민 3650명을 찾고 있는 아카데미 3650 프로젝트는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
여러 측면에서 또 진행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죠. 원주생활문화센터가 특별한 수요처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원주생활문화센터가 문화자원봉사자 1인치 문화 나눔이의 수요차를 모집합니다. 문화적 재능으로 방문, 공연 및 문화활동을 진행하는 문화 나눔이는 통기타, 오카리나, 벨리댄스, 섬유체색 등 다양한 생활문화 동아리인데요. 원주생활문화센터는 지역 내 비영리 단체 또는 문화적 혜택이 필요한 대상을 다루는 기관의 문화 나눔이를 지원하고 문화 향유 기회의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우선 희망 수요처는 오는 1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자, 또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우리 김수빈 기자도 오늘이 또 마지막이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문화체육부 김수빈 기자가 문화체육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행복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